플라잉 휠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크레이그이고 이게 제 2013년 모델입니다. 포드 머스탱 GT 5리터 코요테 엔진과 6단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인데 저는 이 차를 단 $4,590에 구입했습니다. $4,500 이하 400마력 후륜우동 차량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는 상태가 거칠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를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차를 수리해서 이익을 남기고 팔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이 차로 잠깐 재미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익을 남기고 팔 겁니다. 제 이름은 크레이그이고 플라잉 휠스에서 왔습니다. 이게 저희의 최신 프로젝트입니다. 말했잖아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차로 엄청난 돈을 벌 겁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아마 후회할 뭔가를 샀지만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재등록된 타이틀이 있다는 것과 수동 변속기라는 것, 그리고 V8 엔진이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발 잘 되길 바라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됐나요? 셋, 둘, 하나. 바로 이겁니다. 저는 휠이 이상한 5리터 코요테 머스탱 GT를 샀어요. 얼라이먼트 기사님 덕분에 타이어가 완전히 닳았네요. 와우.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가장자리로 달려 립이 생긴 타이어는 본 적이 없어요. 이 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차는 재구성된 타이틀이 있어요. 거울이 떨어지고 유리 패널 루프와 이상한 사이드 스쿱이 보여요. 원래 은색인데 검은색이라 싫어요. 저는 그게 사람들이 채 뿌리는 그 스프레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비닐 같은 거요. 아무튼 코요테 데칼 정말 싫어요. 휠, 범퍼는 수리 가능하고 헤드라이트는 폴리싱, 이 부분과 펜더는 도색할 수 있어요. 여긴 도색할 곳이 없어서 실버 머스탱용 펜더를 새로 구해 교체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더럽고 거칠긴 하지만 다른 휠 세트나 공장 출고, 휠과 타이어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포인트만 빼고 휠을 실버로 도색해도 괜찮겠어요. 타이어 사이즈도 안 맞고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탱에서 자주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 접착제를 좀 바르고 곰팡이처럼 보이는 것도 깨끗이 청소할 거예요. 안기 무섭지 않아요? 스티어링 휠의 스웨이드가 얼마나 달았는지 보세요. 이건 정말 역겨워요. 솔직히 만지고 싶진 않지만 산 이유가 있죠. 클러치가 정말 뻑뻑하네요. 에왁. 배터리도 교체해야겠네요. 이걸 산 이유는 바로 수동 변속기가 달린 소리가 아주 건강한 5리터 V8 엔진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엔진과 변속기만 해도 제가 이 채 쓴 $5,000의 값어치는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산 거죠. 만약 누군가 엔진 스왑을 하고 싶다면 이 차가 딱 완벽한 스왑용 차량이에요. 이 차를 다시 살려 판매하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이유 후 2주가 지났어요. 이 머스탱이 경매에 나와 저희가 가지러 왔어요. 시동 걸 수 있을지 볼게요. 솔직히 엔진과 변속기만으로도 값어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LS 엔진의 수동 변속기만 해도 엔진과 변속기 가격이 $7,000예요. 요즘 엔진 스왑이 많아 코요테 엔진 값도 그만큼 올랐어요. 이번 거래는 손해 없다고 생각했어요. 플러스를 연결해보자. 좀 더 길게 해보자.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코요테 엔진 소리도 들어보자. 코요테가 으르렁거린다. 가자. 와, 클러치가 엄청 뻑뻑하네.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됐다. 와, 이거 엄청 크다. 5리터 코요테 포드 머스탱 GT의 재원과 멋진 이유를 알아보자. 나는 고등학생 때 69년식 머스탱을 탔었다. 그건 302 큐빅인치 V8 엔진이었고 지금은 5리터 엔진으로 본다. 302 V8 엔진은 70년대까지 사용됐고 80년대에는 5.0으로 불리며 같은 배기량이 계속 쓰였지. 이제 포인트 5로 돌아왔어. 2세대 포드 머스탱의 5리터 듀얼 오버헤드캠 V8 엔진은 코요테라 불렸지. 자연흡기 엔진은 6,500분당 회전수에서 420마력 고급 유기준 4,250분당 회전수에서 190 lb-ft 토크를 냈어. 6단 수동 또는 6단 자동 셀렉트 시프트 변속기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머스탱은 항상 후륜 구동이었어. 이 차는 0-60마일을 4.9초 최고 속도는 146마일 4분의 1마일을 13.5초에 108마일로 주파했어. 이 기록들은 독립 테스트에서 보고된 거야. 복합 연비는 갤런당 약 19마일이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변속기에 따라 25, 26마일까지 나온다.
내수동 쿠페는 3,600파운드이며 내인승 이하, 독립 리어 서스펜션과 리어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도 있어. 이 차의 장점은 트랙 앱으로 G포스 가속, 제동을 측정하고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야. 2013년형 포드 머스탱 GT 5.0의 흥미로운 사실 5가지를 말할게. 5.0 리터 코요테 V8 엔진 출력이 2013년에 크게 향상됐어. GT 5.0 리터 엔진은 420마력으로 튜닝돼 전년보다 출력이 높아져 머스탱의 현대적 성능과 매력을 높였어. 트랙앱스가 내장된 퍼포먼스 도구가 처음 등장했고, 포드는 운전자가 0-60마일 쿼터마일 주행 시간을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됐어. 이 기능은 G포스 측정과 제동 거리 기록이 가능해 트랙 마니에 좋은 기능이야. 13년형은 멋진 페이스리프트도 적용됐어. 2013년형 은 외관, 라이트, 그릴이 업그레이드되고 변속기와 실내 편의도 개선됐어. 이전 S1907 머스탱과 확실히 달라졌지. 포드는 엔진 쿨링, 토센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브렘보 브레이크, 썸머 퍼포먼스 타이어 등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GT 트랙 패키지를 진지한 운전자들에게 제공했어. 분명히 머스탱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다들 알지. 사실 머스탱은 사고나 충돌, 그리고 실패 영상으로도 유명해. 포드는 이 시기 머스탱이 페이스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모델에 대한 문화적 열정이 딜러십을 넘어선다는 걸 보여줘. 경쟁 차종이 카마로, SS와 챌린저, RT임도 분명히 알아. 이제 출발한다. 그녀는 안전하게 우리 작업장으로 옮겨지고 도착 즉시 점검 받을 거야. 지금은 시동이 안 걸리지만 곧 다시 움직일 수 있어. 실내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스웨이드 스티어링 휠은 뜯어져 있어. 좌석엔 먼지가 많고 뒷좌석까지 이어져. 사이드 스쿱도 있는데 누가 옆면을 검게 칠해서 보기 흉하다. 뒤쪽은 꽤 괜찮아 보이고 쿼터 패널도 상태가 좋아. 휠은 여전히 엉망이야. 내부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진짜 차 도장면에 굳은 먼지가 많아 세차로는 안 돼. 이 부분과 머스탱 가죽 인테리어도 평소처럼 벗겨져. 정말 끔찍한데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뒤쪽은 앞쪽만큼 심각하진 않아. 창문은 오래 열려 있었고 먼지가 많고 스웨이드도 엉망이야. 이걸 그냥 벗겨내서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 면도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불꽃으로 태워볼 수도 있겠지. 사실 잘 모르겠어. 어떻게든 이걸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 거야. 쉐이커 사운드 시스템과 6단 수동 변속기, 시속 180마일까지 표시되는 속도계가 있어. 이게 내 인생에서 찾아본 것 중에 가장 저렴한 400마력짜리일지도 몰라. 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 이걸 시동 걸어볼 거야.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건 알아. 나랑 내 어시스턴트가 교체할 거야. 여기 배터리 넣을 건데 잘 맞춰야 해. 쉽지 않고 욕 나올 수도 있어. 진짜 GMF 때문이야. 그리고 나서 세차장에 갈 거야. 완전히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시작하려고 해. 있잖아, 지금 막 깨달았는데 플로리다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이 머스탱에는 머플러가 없어. 이 차들은 원래 소리가 멋진데 머플러를 떼면 끔찍해져. 플로리다엔 검사도 없어서 머스탱 오너들이 다 머플러를 뗀다. 머플러. 이 차들 소리 진짜 끔찍해. 멀리서도 들려. 나도 까먹었으니 배터리 넣으면 너랑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거야. 알겠지, 비맨? 이건 아마 8mm 소켓일 거야. 그러니까 소켓 세트에서 8mm를 써. 여기 8mm, 저기 8mm. 저기 있는 공구 세트로 2개의 포스트를 다 빼줘. 네가 그거 하는 동안 나는 이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게. 거의 다 됐어. 브래디가 마이너스 단자를 조이는 동안 그는 정말 귀찮은 교훈을 하나 배웠어. 그게 바로 브래디가 차지마. 서킷 렌치 만지지 마. 내가 아까 뚜껑 제대로 닫고 잠갔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지. 한번 차면 제자리에 안 있으면 다시 넣기 힘들어. 교훈 얻었지. 뚜껑 열려있고 배터리 고정돼 있어. 수동 변속기 운전해 봤어? 아니. 좋아, 이제 배워야겠네. 운전석에 타. 방금 리모컨을 눌렀어. 실제로 리모컨을 한번 눌러봐.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불이 깜빡이는지 보고 잠금 해제를 2번 눌러. 됐다, 좋아. 중립에 있는지 확인해. 먼저 조수석에 앉아서 내가 조수석이라고 했네. 운전석에 앉아. 네가 맞았고 내가 틀렸어. 먼저 운전석에 앉아. 좋아. 네가 편안하게 느낄 만큼 좌석을 앞으로 당겨. 깜빡했다. 페달이 3개야. 중립에 있는지 확인해. 중립이라는 건 기어봉을 좌우로 완전히 흔들 수 있다는 뜻이야. 기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지. 아니. 클러치 끝까지 밟아. 왼쪽 페달이야. 응. 열쇠 꽂고 클러치 맨 왼쪽. 완전히 밟아. 브레이크 말고. 그게 클러치야. 좋아. 열쇠 꽂고 시동 켜고. 그리고 돌려서 시동 걸어. 자, 이제 그 버튼을 누르고 있어.
좋아, 네 발은 어디 있지? 거기 그대로 있어. 그래, 클러치 밟고 있네. 슬리퍼 신은 채로 최대한 세게 밟았어. 방금 더 내려가는 거 봤어. 최대한 세게 밟아봐. 이제 열쇠 돌려서 운전자 상태를 확인해보자. 나는 별로 안 하고 있어. 좋아, 내려서 이거 좀 들어봐. 어디 보자. 페달은 가스, 브레이크, 클러치야. 클러치는 바닥까지 밟아. 와, 엔진은 조용한데 배기음이 엄청 크네. 고프로 배터리가 거의 없고 이제 아이들 학교에 데리러 가야 해. 이걸 트레일러에 넣고 내일 다음 편에서 이어갈 거야. 다음날 이제 이 머스탱의 애정을 보여줄 시간이다. 저쪽 범퍼와 팬더가 망가졌고 섬유유리도 약간 있어요. 200에서 8 빼면 거래해요.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이 차는 제가 8개월 전에 샀는데 저렇게 그냥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냥 이리저리 옮기면서 터진 배기음을 듣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플로리다는 주 검사법이 없고 이 채는 머플러도 없어요. 그냥 배기구가 뒤로 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 출신이라서 이 차 밑에는 노기 전혀 끝이 없고 이 차는 독립식 리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을 업그레이드하고 배기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이 차를 깨끗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이 부품들은 모두 머스탱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피드랩 배기 팁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 머스탱 중 하나에 배기 컷아웃 작업을 해줬던 곳이죠. 배기 컷아웃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배기 컷아웃 2개도 준비했습니다. 머스탱 배기구 소리가 정말 좋지만 항상 그렇게 운전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원할 때는 바로 차 안에서 리모컨을 클릭하면 밸브가 열립니다. 바로 여기 이 배기 컷아웃과 이 배기 컷아웃에서요. 롱튜브 헤더를 배기 컷아웃과 튜브에 연결하고 머스탱에 맞게 배기 파이프도 제작받았어요. 두 플랫이 샤크 머플러로 연결돼서 소리가 정말 끝내줄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면요. 저는 리어 디퍼렌셜 커버를 구입해 오일도 교체할 예정이고 플래시 샤크 조절식 코일오버도 앞뒤로 장착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롱튜브 헤더에는 가스켓과 모든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고 모두 저기 있는 머스탱에 장착될 예정이에요. 많은 부품들이라 기대돼요. 저는 꽤 오랜만에 자동차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이 차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배기 시스템도 깨끗하고 하부도 깨끗해요. 이 차는 플로리다에서 왔기 때문에 녹도 전혀 없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 2013년식 머스탱은 지금쯤 거의 녹슬었을 겁니다. 여기서 배기 시스템 임시 조립 시 다른 액세서리도 있었습니다. 연장 파이프, 여러 파이프, 커넥터가 필요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먼저 이 차를 깨끗이 청소할 건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세차장에 가기 전에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수컷 클러치를 암컷 클러치에 2번 차례로 삽입하세요. 이게 정말 짜증나고 시끄러워서 어디 가든 방해가 돼요. 그래도 바꾸고 싶진 않아요. 남자들은 왜 시끄러운 배기음을 좋아할까요? 차들이 옆을 지날 때 촌스럽고 짜증나지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좋아요. 이 차 전체에 뭔가 찌든 때, 더러움, 그리고 먼지가 잔뜩 껴있어요. 정말 전반적으로 역겨워요. 그러니까 정비공에게 점검을 맡기기 전에 일단 깨끗하게 시작해봅시다. 이 차를 좀 청소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죠. 무엇보다도 먼저 휠이나 타이어 클리너, 막스형 이오나이저 같은 걸로 바로 시작하기보다는요. 저는 거품이 나는 엔진 디그리저를 엔진과 차량 전체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잘 문질러 줄 거예요. 왜냐하면 곰팡이 냄새, 먼지 같은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 채 오랫동안 먼지와 이물질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이 차를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걸로 시작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볼 거예요. 휠, 팬더, 범퍼, 보닛, 그리고 보닛 아래까지요. 지금 보이는 게 엔진이고 청소천입니다. 잘 보세요. 주목하고 감상하며 감사하세요. 곧 이 차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잠시 그냥 둘게요. 거의 다 뿌렸고 거품이 생기며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이제 차 전체와 휠에도 뿌릴게요. 자동차 디테일러들은 이걸 싫어하겠네요. 그냥 거품 세차를 해주는 거예요.
차 전체에 뿌릴게요. 그리고 네, 싫어하는 분들이나 트롤러들이 물어볼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번 영상에서 헤드라이트 복원도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캔 2개를 샀어요. 헤드라이트를 보니까 산화된 부분이 많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와. $13를 쓰고 나니 엔진이 이렇게 변했어요. 엔진 디그리저가 헤드라이트도 깨끗하게 해줬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휠이 더 좋아졌고 샌딩과 도색 준비도 마쳤어요. 차체 잔해물도 모두 제거되어 정말 기대돼요. 이제 두 번째 세차장으로 갑니다. 길 위에 있어 더 멋지게 만들 수 있겠죠. 가격은 $10입니다. 방금 영수증을 찾았는데 2025년일 월 1일에 샀네요. 이제 이걸 다 할 수 있어 기대돼요. 먼저 실내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청소 전 모습이고 모두 버릴 예정입니다. 세차장에 있는 모든 청소용품으로 이걸 깨끗하게 할 거예요. 다음 장면에서 더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 바닥 매트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아까는 더 심해서 카메라까지 꺼냈어요. 어두운 갈색 붉은색이 바닥 매트에 쏟아졌어요. 뒷좌석이 정말 더럽죠? 안전벨트 자국도 보여요. 그리고 제가 문지르면 저게 전부 먼지랑 때예요. 정말 더럽죠? 그래서 계속 문질러 줄 겁니다. 저기 보세요. 저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차 전체가 이렇습니다. 이제 닦아낼게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와! 시작합니다. 저기 플래시 샤크 부품들이 있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녹이 없는 차를 보니 기분이 좋네요. 이 차는 배기 시스템, 머플러, 촉매가 모두 없어요. 헤더까지 전부 다요. 저게 원래 달려있던 헤더인데 애프터마켓 제품이에요. 이제 이걸로 교체할 거예요. 그리고 바닥도 완벽합니다. 패드와 로터 상태도 좋아요. 부츠도 찢어진 데 없고 타이로드도 괜찮아 보여요. 뒷브레이크 패드는 방금 교체한 것 같아요. 이게 교체 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정보다 조금 더 낮은 차고로 갈 거라서 차를 조금 더 내릴 거예요. 머스탱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차 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사이드 미러도 샀어요. 조수석 쪽이고 시트 커버도 씌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트들은 훨씬 더 좋아졌지만 저 부분은 수리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시트가 전부 말라서 단림 같은 것들도 다 빠졌어요. 원단이 전부 딱딱해져서 가죽처럼 부드럽거나 유연하지 않아요. 스웨이드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제품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볼 거예요. 그리고 새 기어 노브도 구할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이 망가졌으니까 새 기어 노브로 교체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헤드라이너도 그냥 제거할 거예요. 엔진은 정말 멋져 보여요. 제가 디테일링을 정말 잘했거든요. 믿기지 않아요? 정말 새 차 같아요. 보니 아래, 헤더도 저 아래가 정말 멋지게 보여요. 새 배터리와 코일오버 서스펜션, 휠 사이도 보입니다. 제 플래시가 보여야 할 텐데요. 샤크 코일오버가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차가 시동 걸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밑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끝까지 갑니다. 클램프 대신 다 용접해서 좋네요. 여기 플래시 샤크 머플러와 양쪽에 스피드랩 배기 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되어 있네요. 디퍼런셜 커버, 새 디퍼런셜 오일, 연료 탱크 아래로 내려오는 배기 라인까지 모두 맞춤으로 잘라 저한테 맞게 보내줬어요. 아직 이 녀석이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들어봤으니까 한번 소리가 어떤지 들어봅시다. 예전보다 소리가 훨씬 깔끔해요. 머스탱에선 손해를 봤지만 잘 샀고 가격도 괜찮았어요. 아직 이익이 남았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오일 교환도 했고 진짜 리어 디퍼렌셜 커버도 교체하고 오일도 빼고 다시 채웠죠. 당연히 다 했습니다. 헤더, H파이프, 머플러와 팁 2개까지 작업 완료했습니다. 한 달 걸렸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3,000를 청구받았습니다. 채 약 $4,000 조금 넘게 추가로 $3,000를 더 냈어요. 배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코일오버도 설치했어요. 코일오버도 설치해줬죠. $3,000에 코일오버와 배기 시스템을 설치해줬으니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제게는 그게 차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새 코일오버와 배기 시스템이 있어도 $3,000를 더 받을 순 없어요. 자동차 판매나 수익 면에서 교체할 필요가 없었고 서스펜션과 코일오버도 멀쩡했어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도 괜찮았지만 커버가 있어서 교체해줬어요. 그건 할만한 가치가 있죠. 이제 이 차를 사는 사람은 리어 디퍼런셜에 새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일도 교환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배기 시스템도 작업해야 했죠. 머플러가 없었으니 되팔려면 머플러만 교체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만약 이 차가 제 차였다면 저 배기와 코일오버는 정말 멋집니다. 거긴 한 달이나 걸렸고 설명 없이 비용만 청구했어요. 시간당 요금이라 물어볼 수도 없었죠. 배기 시스템 부품은 모두 제가 제공해줬는데 샵이 설치비로 $3,000를 청구할 줄은 몰랐어요. 그 돈이면 수익이 다 사라져요. 아직 글쎄요, 뭐가 남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약간의 돈은 남아있긴 해요. 사실 $3,000는 $500 머플러만 달았어도 가질 수 있었던 돈이었어요. 이럴 때마다 제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요. 이익을 다 잃고 그들이 가져갔죠. 정말 짜증나요. 머스탱 뒷바퀴에 금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새 타이어 4개를 사고 그 휠을 검정색으로 도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태 좋은 중고 휠 세트를 타이어랑 같이 사는 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랭글러, 지프 랭글러, 쉐보레 픽업 트럭, 캐딜락이나 GMC 트럭, SUV, 그리고 포드 머스탱 휠을 찾아봤어요. 이런 식으로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수십 개의 세트를 찾을 수 있어서 저도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 GT에서 뗀 것 같은 한 세트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러 가려고 합니다. 머스탱 작업이 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 영상도 벌써 30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여러분을 궁금하게 만들진 않을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엔진 청소하고 새 배터리, 배기 시스템, 플래시 샤크 덕분에 코일오버도 새로 달았습니다. 새 휠과 타이어를 달았지만 이거보다 훨씬 폭이 좁아요. 하지만 순정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서 지금은 공장 출고 차량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게 정말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트 커버를 씌울지 교체나 복원을 할지 결정하고 클레이바와 컴파운드, 폴리쉬로 도장 복원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휠 너트는 새로 교체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스플라인 부분이 바로 스플라인 드라이브 소켓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휠락 역할을 하는데 일반 휠 너트 대신 모든 휠 너트가 휠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하나만 휠락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스플라인 드라이브 소켓 키는 꼭 글러브 박스나 차량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키를 잃어버리면 차량 정비나 타이어 교체 또는 위치 교환을 하러 갔을 때 이 키가 없으면 휠 너트를 풀 수가 없습니다. 지붕 부분을 보면 차량 내부와 바로 위쪽이 잘 보입니다. 저는 선쉐이드를 제거했는데 수리가 불가능해서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도 꽤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새 기어 노브를 장착하고 프로젝트 리프트로 돌아가 차량을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팬더도 교체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팬더를 제거한 후 폐차장에서 같은 색상 순정 팬더를 구했습니다. 현재 배송 중이며 곧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검정색 새 제품을 사서 은색으로 도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이 차가 몇 년 된 차인데 이미 색이 바랜 은색이라서 이 차의 은색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차는 도색된 팬더가 꼭 있어서 중고 팬더를 샀어요. 그게 더 잘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 헤드라이트 복원 작업을 가지고 뭐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말 멋지게 보여서 교체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수리만 했는데도 지금은 정말 멋져 보입니다. 여기서 제 문제는 배기와 코일오버 설치에만 $3,000가 들었다는 거예요. 차값으로는 $4,500 밖에 안 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비소에서 이 차를 한 달 넘게 거의 한 달 반 동안이나 맡아뒀어요. 차를 돌려받은 후 모든 부품을 제공했는데도 작업비로 $3,000를 청구받았습니다. 플래시 샤크 덕분에 $7,500와 배터리, 시간까지 투자했지만 400마력 이상의 머스탱 GT를 이 가격에 산 건 여전히 좋은 거래입니다. 하지만 그 $3,000가 제 모든 이익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 차를 드리프트카로 만들어서 제가 직접 즐길지 아니면 팔아볼지 말이죠. 우리가 이걸 다 끝내면 완성됐을 때 아마 1만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2부에서 이 차를 완성하고 댓글을 참고해 결정하겠습니다. 드리프트카로 만들까요? $10,000 이하로 400마력 장난감을 가질 수 있죠. 아니면 팔아서 이익을 내도 좋고요. 공간은 많지 않지만 이 차가 저를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것들은 차고에 있는 꽤 멋진 무언가에서 나온 거예요. 겉보기에는 67년식이나 68년식 패스트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 저렴한 랭글러 탑이 정말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공간만 차지하고 있네요. 이 머스탱을 위한 모든 부품은 다 갖췄습니다.